일본 왕실의 보물창고인 정창원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타국과 교류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국가들과 중국 역사에 있었던 국가들은 물론 로마와 페르시아 물건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이것을 이용해서 관광, 외교, 문화사업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학계에서는 실크로드의 종착역을 일본으로 두고 한반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단순히 거쳐가는 지점으로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동방의 로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학자가 한국에서 발견된 유물을 보고 깜짝 놀라 30여 년을 연구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 문화 왕국은 신라다. (1974년) 미추 왕릉 지구에서 코발트 블루의 작은 옥구슬이 발굴됩니다. 이 소식은 바다 건너 일본에도 전달됩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유리공예가 중 한 사람인 요시미즈 스네오는 유리공예가이자 와세다 대학에서 동양 고대 유리 연구라는 논문을 쓸 만큼 학자로서도 상당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의 발굴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당장의 경주 박물관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신라 유물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그가 논문을 쓰면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 종류의 유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로만 글라스는 4에서 6세기경 신라에서 한정적으로 출토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동시대에 있었던 백제 고분에서는 한 점의 로만 글라스도 출토되지 않았고 고구려 고분에서는 단 한 점의 로만 글라스만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다른 유물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제품, 순금제 장신구, 반지와 팔찌, 목걸이, 상감유리, 구슬 등 다양한 유물의 디자인과 세공 기술들이 그리스 로마에서 유행했던 디자인 기술들과 아주 강한 공통성을 가진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것과 로마에서 사용되던 특수한 기법이 누금 세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더 나아가 실크로드의 역사를 신라 관점에서 다시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한국과 중국 측의 사료를 검토해보면 진안이 중국의 서진에 조공한 서기 286년 이후 91년간 공백, 신라가 전진에 조공한 382년 후 126년간 공백,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521년 이후 43년간 국교 공백의 상태였다. 한반도 구석에 있던 신라가 이토록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미스터리다. 스네오는 이 시기에 신라가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과 교역했을 것으로 보며 서로마가 무너지며 교역 루트가 끊기게 되자 신라 역시 중국 문화를 수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랜 연구 끝에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많은 한국인들은 신라에서 로마 관련 유물이 출토되는 것을 두고 그저 서역과 중국이 무역하면서 일부가 신라로 들어온 것으로 단순히 치부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신라를 들여다보면 단순 물품만 들여온 게 아닌 신라 역시 서역과 상당한 물적, 인적,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의 건축학과 침볼리 스파니시 피에로 교수는 한국의 석굴암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석굴암은 판테온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하학적 형태의 원형의 구가 달린 실린더형 건축물로 병렬 구조가 아닌 직사각형의 아트리움이 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서로 닮아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동양에는 전례가 없는 서양 판테온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석굴암의 돔 형태는 당대 주변 아시아에선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물품만 건네받았다면 판테온과 석굴암이 이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신라를 두고 당나라와 연합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린 매국의 나라로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통일하지 못해 큰 땅을 가진 나라로 이어져 오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는데요. 하지만 신라 역시 기존의 상식을 벗어난 발굴과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를 당혹해 만들고 있습니다. KBS에서 방영된 신라인은 흉노적의 후예인가에서 신라 지배 계층의 DNA 구조는 스키타이인과 매우 흡사하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 학계를 당황시키며 신라의 조상은 한반도 지역 부족이 아닌 북방 유목민족의 후손이라는 가능성까지 열어버렸습니다. 일본은 정창원에 있는 로마와 페르시아 유물로 자신들을 동방의 로마는 일본이라며 실크로드의 종착지를 일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럴 리가 없다며 애써 무시하고 축소지향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역사학자인 유엔 부치는 한국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다.